나이만 어른, 현실은 길 잃은 어른이들의 나를 찾아가기 위한 방구석 수다. 오늘도 수다 한잔 같이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나입니다. 지금은 시기상, 아직은 다들 이렇지 않나? 할 일을 미루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스스로 보호하는 말 같기도 한 끗 차이의 표현들이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변화가 안겨줄 낯섦, 불편한 혹은 설레임을 나노 단위로 분석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직은 섣부르다고 판단하며 도전을 미룰 이유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하곤 한다. 늘어나는 합리화의 순간들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미루고 싶은 마음일까?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혹독한 이 겨울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굉장히 한- 하이톤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좀 피곤해요. 억텐을 끌어올리시는군요. 그쵸, 그쵸. 지금 한국은 한파주의보 난리가 났던데, 괜찮아요? 잘 너무 살아있죠? 좋아요. 이게 진짜 겨울이 왔네요. 겨울이 왔어. 런던은 뭐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런던은 온도 자체가 낮지는 않은데, 뭐,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6도까지 내려가는데, 막 마이너스 20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난방이 잘 안 되니까, 하루 종일 덜덜덜 떨고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추우니까, 뭐, 일 나가는 거 아니면, 아예, 집 밖을 나가고 있지 않아요. 약간 이불 밖이 위험한 상황이시군요. 딱 정말 이불 밖이 위험한 게, 목까지 덮으면, 코에 콧물이 맺혀 있어요. 아이고. 잔인한 환경 속에서 오늘 녹음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코를 훌쩍이면은, 그 콧물들이 조금, 이제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이해를 부탁드리며. 계절감 맞게 진행을 해보죠. 좋네요. 아니, 날이 점점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저는 사실 시간이 흐르고 있구나. 벌써 새해가 지나가고 있구나. 이게 완연한 2026년로 넘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저희가 또 새해 얘기를 최근에 좀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제나님은 그런 새해 다짐 이런 건 잘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건강 테마로 해서 운동 주 3회 가는 건 나름 잘 지키고 있고, 야채 오, 먹는 것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뭐 한 두세 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독서, 명상, 일기 같은 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가지고, 역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집중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저의 뭐랄까 에너지를 모든 것에 쏟긴 어렵다. 이런 걸 체감하고 있는 요즘인데 애나님은 어때요? 애나님은 좀 그때 보다 타이트하게 이제 2026년을 에너지 넘치게 붉은 말처럼 지내고 달려, 싶다고 달려. 했잖아요. 달려 달려.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목표를 좀 줄여야 되나, 가지수를,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너무 야심차게 세웠는지, 좀 어떤 것들은 미루게 되고, 큰 것들은 더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투자하는 거 대비 가치가 있을까? 지금 꼭 시도할 만한 일인가? 큰 일들은 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이래저래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도 새해가 안 할 이유를 찾으면서 또 그런 저를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순간들을 몇 번 벌써 마주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꾹 다잡으려고 하긴 하는데 좀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는 욕심 낸 만큼 어느 정도는 이룬 것 같은데 요즘은 욕심도 이게 좀 덜하지만 그 낸 만큼 사실 그러니까 주어진 체력이랑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 보니 애나님 말처럼 뭔가 어느 정도 나중에 효용이 있는 게 아니면 그 동기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가 안 생기니까 막 좀 시들시들하고 그러다 보면은 가끔 해야 하는 이유보다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좀 찾게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아, 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이제 늪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들로 매몰돼서 또 이러고 있나, 미루나, 이게 과연 막 내가 이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뭔가 두려워서 미루는 건가?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싶나? 혹은 뭐 내가 직감적으로 이건 나랑 안 맞아서 보호하고 싶어서 합리화를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또 물다 보니까 또 해답은 안 나오고 고민은 되고 이러다 보니 요즘 우리가 합리화를 하는 이유가 뭘까? 좀 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한 2, 3주 만에 새해 다짐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너무 적합한 시기인 것 같고요. 마음을 다잡기에. 제 마음을 모르겠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얘기를 통해서 제나님이 어떤지도 궁금한, 전 사실 저만 이런 습관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의지가 없는 건가 아니면. 근데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제나님한테 먼저 첫 질문을 해볼게요. 그, 아직은 막, 이건 아닌가? 나중에 할까? 요런 말들을 가장 많이 쓰는 경우가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제나님은. 저는 거시적인 것에 이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는 약간 나이 압박을 받으면서 아이 아직 30대 초반이고 만 나이로 하면 너무너무 젊고 나중에 진짜 되돌아보면 아 그때 왜 그랬을까 할 게 진짜 뻔하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 그래도 내가 어쨌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몇 년 차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정도 연차에는 이 정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뭔가 갑자기 커리어를 멈추는 것도 뭔가 엄청 불안하고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이제 한 5년이 되다 보니 이제 자녀 계획도 많이 물어보시니까 그러면 괜스레 제가 자녀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도 괜히 그런 질문을 받고 하면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지금 나와야 되나? 막 다들 막 어릴 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저는 지금 딱 분명하게 아이를 낳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직은 크진 않아서 근데 그런 영향을 받고 뭐 커리어도 뭐 이제 영국으로 오면서 잠시 멈춤을 했지만 이런 잠시 멈춤을 해도 되는 건지 스스로 막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 저는 아 그래 아직은 나 젊으니까 아직은 나는 어리니까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합리화를 최근에 전 했던 것 같아요. 음. 아, 오히려 그 사회적인 편견이랑 시선 타임라인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진짜 따라야 되는 거라면 사회적인 그런 건데 그거 그 타임라인을 따라가야 하는 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합리화를 하시는 거군요. 제너님은. 그렇죠. 저는 이게
자기 보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합리화가.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핑계고 미루는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어떤 X야? 어떤 X야? 누구야? 그, 야? 아니면은 야? 에? 아니, 왜냐면 진짜. 저는 되게 건강하다 이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그걸 쫓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를 어, 받는 건데, 역으로 저는 사회적인 그런 타임라인을 안 따라가고 나만의 페이스대로 가려고 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게 남들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저는 제나님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나는 아닌가?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되게 건강한데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X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니, 뭐, 여기서, 뭐, 실명을 밝혀요? 한번 시원하게 밝혀요. 왜 뭐라고 그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뭔가, 아까, 핑계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너가 다른 이유를 대는 게 아닐까? 뭐, 아니면은, 그냥 그거 미뤄서, 어차피 할 건데 미뤄서 뭐 해? 약간, 그런 반응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아, 내가 이걸 자기 보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좋은 합리화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아닌가? 또 뭐 그런 미루는 건가? 이런, 그러니까 그게 딱 한 끗 차이라고 저도 그게 느껴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음, 내 이유를 다시 좀 들여다보게 되나? 그런 얘기를 듣게 그쵸, 되면은. 그쵸. 내 마음을 다시 보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어쨌든 이제 영국에 오는 것도 결정이었고, 뭐 함께 한 결정이긴 하지만, 뭐 이제 뭐 자녀 계획을 미룬 것도 결정이었지만, 계속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동요를 주는 것 같기는 해요. 아, 이게 합리화를 하는 거는 하게 되는 순간은 보통 뭔가를 하냐 마냐에 대한 것에 대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저도 그 기준이 자꾸 남한테 가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 고민을 할 때 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대나 연차나 이럴 때 나도 모르게 뭐 지금 이쯤이라면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는 근데 아니야 나는 아직은 뭐 이러이러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긴 하지. 근데 나는 오히려 진짜 제나님이 그 나를 중심에 두는 결정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반대여가지고 되게 예상치 못하게 오히려 건강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근데 그 자녀감이 좀 있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당연히 합리화가 있죠. 뭐 일상생활 속에서 뭐 운동 가고 어, 싶지 않은데, 막, 아이, 나 오늘 뭐 몸이 아파. 뭐 이런 거 다 합리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그냥 생각했던 거, 이거는 또 좀 긍정적인 합리화가 아닌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답변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합리화만 내가 이걸 밀어붙이고 나가야지 뚝심 있게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막상 아무리 긍정적인 합리화를 하더라도 이 뿌리가 자꾸 흔들리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자꾸 그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합리화도 생각의 과정이고 내가 결정을 내렸을 때 뭐 하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한 나의 다른 이유니까 어쩔 수 없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음,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이 질문이. 흔들리지 않는데 되게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결정을 했고, 이제 그러면 나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뭐, 특정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저 얘기는 쳐내야겠다, 이런 기준은 이제 조금 생기긴 하는데, 막 바로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일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걸 한번 쳐내는, 그 필터링 해야 되는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흔들리게 되는 순간을 자꾸 피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안 만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꼭 그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맞아. 그 흔들리지 않으려고 엄청 애쓰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겨울바람에 흔드는 나무들처럼 자연이 그 나를 수준이 자꾸 아니야. 거의 흔들지만, 약간 아, 태풍이에요? 그 태풍이에요. 그러면은 재나님은 만약에 오히려 주변에서 그런 말을 안 들리면은 스스로 흔들리면 좀 덜 하겠네요. 아,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직접적인 이 말들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영국 와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음, 지금 당장 그 미룬 것을 해야지 하는 결론은 안 났지만 자꾸 미래에 대해서 혼자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이런 거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자꾸 혼자 상상하고 굳이 내가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막 혼자 막 그런 온갖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그러면서 또 좀 마음에 동요가 오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아, 이게 작은 고민들보다는 사실 큰 그런 인생의 음, 결정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어쩔 수 없이 가지가 자꾸 펼쳐지긴 해. 맞아요. 그거를 사실 막 언제 어떻게 하든 그냥 내가 그 결정에 책임을 지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온전히 내가 그냥 책임을 지고 확신 있게 막 뚝심 있게 나가려고 생각하다가도 스스로를 약간 좀 의심하게 되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나중에 그리고 되면은, 내가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맞아, 맞아. 저도 음, 그게 제일 커요. 왜냐면 음,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많아가지고, 음, 사람이 어쨌든 바뀌긴 하잖아요. 그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나의 생각들이. 그걸 경험해서 더 어떤 것들은 흔들리나 싶기도 하네요. 물론 생각했던 대로 안 돼가지고 더 잘 된 경우도 뭐, 돌아보면 있잖아요. 근데 음, 생각해보면 또 내가 되게 굳건히 믿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 에휴,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됐었겠네라고 생각한 경험들도 있었다 보니, 이제 그 두 데이터가 다 있다 보니, 미래를 생각할 때 나도 어느 정도 그 확신의 좀 정도가 좀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 나도 아니까. 나중엔 진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도 어떤 마음일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순리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박진영 님께서 그 예능 프로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선택을 내리면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마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거다. 왜냐하면 선택을 내리고 나서 그 뒤에가 좋으려면은 내가 그걸 좋은 선택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음,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선예님한테 그 막 엄마는 아이돌이었나? 막 그 예능에서 그러니까 그 선예님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돌을 그만두고 결혼을 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걸 안다. 약간 이런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거였는데 거기서 저는 또 위로가 아닌 약간 딱 무슨 한 대 맞은 기분인 거예요. 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내가 좋게 만들면 좋은 결과가 되는 거고 내가 뭔가 흐지부지하고 뭔가 내가 책임지지 않고 이러면 그게 나쁜 결과가 되는 거고 결국 음, 나한테 달려 있는 건데 그 선택을 내리고 나서 땡 이게 아닌데 그리고 그 아, 선택을 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걸 좋은 결과를 내가 만들어 버리면 그럼 되는 건데 뭔가 난 왜 이렇게 여태까지 나약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이 새롭게 생기는구나. 그건 그렇죠. 단지 결정을 한 건데, 이제 오히려 그 결정에 따라서 또 뭔가 추가로 플러스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아, 그러네. 그렇긴 하네요. 뭐 그렇게 해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서 더 부담이 느껴지나 보다. 응. 생각해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내가 선택하면은 그 어떤 선택이든 책임을 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긴 한데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니 이게 거꾸로 뒤집혀진 내가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딴 거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어지기도 하네요. 저도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이거 왜 이러냐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했으니 보여주듯이 나도 잘 해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다 보면 그게 오히려 또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불안해지고 그냥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니까 맞아, 조금 악순환이긴 해. 맞아. 악순환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뭔가를 결국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순환인 거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한 끗 차이. 진짜. 결국에는 내가 너무 행동을 어려워요. 한다는 거니까 맞아. 뭐 말하자면 긍정 효과이긴 한데 스스로는 그 행동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고 막 이게 맞나 불안해지니. 그러면 애나님은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거니까 비슷한 결의 합리화였어요? 아니면은 이런 뭐 나중에 아닌가 이런 말을 쓸 때가 약간 다른 결이었어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 맥락은 똑같은가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어, 그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하는 게 맞나 아닌가에 대한 흔들림으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그 합리화하는 시점은 남들이랑 비교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데 저는 남들이랑 다른 선택을 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하는 선택을 따라가고 싶은데 막 똑같이 따라가진 않아도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나도 한번 밟아보고 싶은데 그거를 막상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은 미루게 되는. 그래서 조금 달라요. 오히려 저는 그게 남들이랑 비교하는 기준점은 있으나 어떤 것들은 나도 지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진짜 해야 될 때는 좀 미루게 되는 경향? 왜 그런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자꾸 그 기회비용? 약간 특히 요즘은 뭐 하려면 자꾸 돈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는데 드는 돈만큼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 혹은 이것을 하는데 드는 시간만큼
이게 뭐 가치 있는 일인가? 내가 혹시 다른 거에 투자하면 더 좋을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면서 자꾸 계산적이게 되는? 괜히 했다가 약간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따지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그러는지 고민을 했을 때는 솔직히 이게 핑계일 수도 있는데 전 요즘 첫 이유는 저희 회사가 정말 보수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방어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뭔가 회의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아, 분위기예요. 이걸 꼭 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어 볼까? 최대한 가만히 있어 보자. 뭐, 말 꺼낼 때까진 조용히 있어 보자. 아,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서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뭐 핑계라면 핑계지만 저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거를 최근에 깨닫고 되게 이걸 깨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서 그런 환경의 영향도 좀 받은 느낌이 있고 제나님이 말한 그 나이 압박도 있는데 내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은 그걸 다시 만회할 시간이 없는 느낌? 그런 아이 압박 때문에도 더 면밀하게 기회비용을 따져보려는, 아, 내가 진짜 지금 타이밍엔 이거 하는 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계속 미루게 되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오히려 하는 게 나한테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이제는 진짜 큰 실패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그러니까 돌발 행동을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치. 그리고 막 커리어도 계속 쌓아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 그 변화의 폭을 되게 좁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안전한 선 안에서 음. 움직이려고 애써서 계속 노력을 하게 되는? 그리고 저는 그 회사 분위기도 진짜 한몫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회사 다녔을 때 그 분위기, 뭐, 회사 전체 분위기도 있고, 팀 분위기도 있고, 뭐, 부서 분위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합쳐져서 평소에는 이렇게 내가 막 진짜 부정적이지 않았는데, 그냥 진짜 평일에는 내가 그냥 저희 거의 부정 덩어리인 거예요. 그 기운이 있어. 어쩔 수 없어. 하루 종일 씌었어, 그런 씌었어. 말을 듣고 어, 배우는, 나도 말하게 되는데, 이게 맞아. 갑자기 퇴근한다고 내가 짝!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게 안 다시 뭐, 되지. 이게 안 되니까, 응, 스위치가, 응, 그게 좀 크긴 하지. 응. 그리고 아까 그 안전 바운더리에 이제 우리를 벗어나지 않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가끔씩 오잖아요. 뭐 누군가 제안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제안이 올 때도, 아, 지금은 내가 뭐 굳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뭐 내 인생에 큰 막 도움이나 뭐, 뭐 인맥 관리할 것도 아니고, 뭐 지금 힘들고, 뭐 현생이 바쁘고 이러니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하면서 매번 그거를 보통 이제 미루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느샌가 이렇게 너무 좁아져 있는 인간관계에 갑자기 확 그 타격을 받을 때, 아, 그때 그래도 한번 그런 걸 가볼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하면서 미루는데, 나중에는 또 다시 곱씹는 것 같고. 아, 저도 아, 어려워요. 인간관계 진짜 커요.
그게 또 하나의 그 고민이긴 한데, 저도 요즘 되게 인간관계 피해 다니거든요. 그리고 좀 이기적이긴 한데, 계산적으로 자꾸 참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 제가 제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어차피 그 대화의 끝은 상쾌해진 내 마인드셋일 걸 아니까 대화를 하겠지만, 상쾌해져요? 그래도 뭐 약간 이게 해답은 안 생겨도 뭔가 이렇게 상쾌해? 말하고 머리가 좀 맑아지잖아요. 아니야? 할인 어, 말고. 저는 그런데. 어. 근데 상쾌란 말이 너무 발랄하고 좋아서. 약간 그 멘토스 먹은 느낌. 어, you know. 근데 요즘은 이게 나갔는데 들어올 때 되게 굉장히 오히려 기가 빨려 있거나 아니면 더 아, 공허한 채로 들어오는 약속들이 가끔 가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그걸 알게 되니까 그런 약속들을 이제 조금 피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떠한 사유를 대가면서. 근데 그러다가 저도 맨날 속으로는 아차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너무 고맙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간관계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좁아질 걸 아는 상황에서 누군가 그래도 나를 떠올려서 불러준다면은 그게 되게 너무 고마운 일이라는 것을 아는데 꼭 그 사람이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그 시기상 이제 이게 충전이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피하게 되면은 아이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혼자 방에서 히키코모리 고양이 키우면서 지내게 되겠다 싶은 거죠. 그게 좀 인간관계도 되게 이슈야. 이 만나는 걸 미루는 게 내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맞는 선택인 게 솔직히 요즘은 확신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알면서도 미루게 되는 건 제가 그냥 지금 생각했을 땐 그거는 애나님이 진짜 자기 보호인 것 같긴 해요. 이건 미룬다기보다. 그냥 그 정도로 마음을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제나님도요. 그게, 예, 감사해요. 근데 그게 뭔가 지속되면 이제 한 번, 두 번 되고 이제 막 그게 여러 번이 되면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근데 자기 보호 맞아? 음, 그냥 이제 그냥 미루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문득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는 좁혀지는데 자꾸 너무 미루는 게 아닐까란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생각을 바꿔서 충전이 되는 관계를 찾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루는 약속들은 미루고 그냥 지금 상황이 뭐 아닌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다만 그런 어쨌든 관계에서 오는 뭐 영감이나 충전이나 이런 것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서 우리가 아쉬운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오히려 해주는 관계를 또 찾아 나서야겠다는 생각도 문득 들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은 무엇일까? 저는 왜냐면 나랑 안 맞는 관계에 대한 정의는 되게 많이 해본 것 같거든요.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서. 근데 오히려 나랑 충전되는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그만큼 안 해봐서 그런 관계를 찾아 나설 생각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피할 생각은 많이 했는데. 저도요. 그 충전되는 관계를 진짜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네.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예를 들면 나랑 맞지 않는 관계는 많이 생각했는데, 그 외에는 뭐 나랑 맞는 건가 보다. 약간 그거를 그 나의 기빨리게 안 하면 맞는 거지까지만 했지. 그럼 이 맞아. 관계에서 내가 뭘 얻어서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면 이제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는 음. 피하기는 급급했는데.
진짜. 그 피한 만큼 그 공간을 다른 방식으로 채워보기 위한 생각은 좀 덜했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음. 어쩌면 우리는 사실 미룬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한다, 그리고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드는 건, 아, 우리가 결국 미루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진심으로, 아, 이것도 합리화인가? 나를 보호하려고 음. 한 순간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진짜 때가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음, 뭐, 뭐, 뭐 진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 외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 막 결국은, 돈을 받았는데 내가 막 일을 안 해줘. 이건 좀 뭐, 그렇잖아요. 그래. 그건 또 그럼, 해야지. 뭐, 그건 뭐, 해야지. 전기세는 내고, 뭐, 그지. 이제 그, 뭐, 의무는 다 해야지. 그치. 의무는 해야지. 근데 이제 어, 그 외의 것들은 저도 문득, 그냥 또 때가, 지금은 이것에 대한 때가 아니니까, 오히려 좀 과감히 제치고, 지금 때인 게 뭐가 있을까? 이걸 오히려 좀 호기심을 가져도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하네. 지금 마음이 움직이는 게 뭔지. 음, 합리화를 계기로. 그러니까 합리화를 내가 했어. 그러면, 내가 딴 게 좀 하고 싶나? 그러면서 이제 딴 거를 탐구하는 음, 기회로 오히려 삼아도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 음, 그러네요. 그게 되게 건강한 사고 과정인 것 같아요. 약간 오히려 합리화함으로써 뭔가를 더 뽑아낼 수 있는 오, 그 계기로. 그쵸. 오, 좋은데? 갑자기 되게 우리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약간 나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조금 그냥 뭉클했는데, 긍정 모멘트가 잘 없어요, 요새. 이럴 때 뭉클해요. 맞아요. 약간 좀, 처음에는 제가 이 토크가 갈 길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제 스스로가. 나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니 했는데,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으면서 기분이 좀 좋은데, 저 이거 한 가지 그럼 궁금했어요. 계속 우리가 보호하는 말과 뭐, 미루는 말, 뭐, 두 개를 한 끗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애나님이 생각했을 때, 나를 보호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나를 미루는 말 혹은 행동, 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참 직관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보호하는 말과 행동이었다면은 보통은 일단 짧은 시일 내에는 결국 잘한 선택이었구나라는 피로감이 좀 덜한 게 느껴지는 것 같고 다만 미루고 좀 이렇게 합리화한 말과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느긋하게 꼭 이렇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서 나를 찝찝하게 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음, 저 미룬 일이 언젠가 나한테 음, 돌아올 거라는 직감이 들어가지고, 그걸 아니까 찝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의무적인 책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미루다가도 결국 돌아올 걸 아니까 되게 찜찜하게 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가 한 얘기랑 연관을 지어보면은, 이게 지금 내가 안 한다고 영원히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때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저는 보통, 지금 안 하면 내가 영원히 안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좀 생각의 꼬리가 이어져가지고, 영원히 뒤처지는 거야. 막 이러는데, 뭐, 지금 내가 때가 아니라면은 뭐 또, 뭐 한 2, 3년 후에
아니면은 뭐 짧다면은 뭐 이건 한 4분기쯤에 고민을 해봐도 될 일일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이 공백이 생겼으니 이 공백은 어떻게 쓰면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아,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맞아. 진짜 미루는 거면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걸 내가 아는데 맞아. 안 하는 있어.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있어. 내가 진짜 미룬다는 있어. 어, 솔직히 말해서. 알아. 아는데 어, 그거는 모른 척 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해야 되는 거. 어. 그것도 찝찝한 거는 아, 나 해야 되는데 이래서 찝찝한 거지. 음. 근데 진짜 애매한 것들은 애매한 거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결국에 다른 기회를 뭐 다른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잘 줄타기를 하고 잘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오늘 이렇게 합리화에 대해서 좀 깊이 파봤는데 저는 사실 녹음하면서도 아 이거 어떻게 흘러갈라나 싶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모든 한 얘기가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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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하면 그것마저도 자기 합리화일 것 같은 생각이 맞아. 드니까 정신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 근데 또 생각 외로 저는 두 가지로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거시적인 나이 압박으로 인한 그런 결정들은 건강한 합리화가 맞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타임라인에 맞게 가자. 그걸 좀 더 뭐 뚝심 있게 해보자. 좀 더 확신이 생겼고 자신이 생겼고 두 번째로 예나님 말했던 것처럼 그런 뭔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일상에서 이런 우리의 미루고 합리화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도 그렇거든요. 인간관계 미뤘다가 막 내가 영원히 미룰 것 같고 막 나는 고립될 것 같고 맞아, 맞아. 막 앞으로 막 누군가를 새로 만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그 하나의 그런 아까 프로세스를 넣는 거,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안 하기로 했으니까 뭐 시간이 생겼네? 그럼 하고 싶은 건 뭐지? 이런 거를 더 집중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할 시간이 더 늘었네? 라고 좀 생각해봐야겠다 싶네요. 어. 직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믿어보는 거? 그리고 그 직감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감이니까 막 무모한 맞아. 직감은 아닌 것 같은. 그냥 아예 그냥 필링은 아니야. 그렇죠. 다른 분들도 합리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고 생각을 했을지. 좀 제3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긍정적인 것인지, 혹은 뭐 다른 분들도 합리화의 한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과 함께, 아, 그래, 그럼요. 이게 또 직감적으로 무언가를 우리한테 말해주려는 그냥 계기인가?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서 듣고 계신 분들이 댓글란에 한번 생각을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시죠. 그리고 뭐 평가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뭐 개인적으로 뭐 유독 미루게 되는 순간이라든지 이렇게 미뤘을 때 마음이 편해졌는지 아니면 더 힘들어졌는지 뭐 이런 다양한 감정과 경험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이제 저희도
배우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저희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합리화인가? 저희만 아닐 거예요.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에너지를 받아가시면 좋겠고, 가시기 전에 듣고 계신 채널에서 좋아요, 하트, 별 5개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도 안 하셨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힘 무럭무럭 받아서 오늘도 수다 한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잔잔한 재미와 소소한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한잔해요. 한잔해요.